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 경마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의 첫 번째 경마주간 6월 6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로 이급한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일주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지난 일주일은 진짜 치열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메르스죠. 메르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완전히 지역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데 저녁 때마다 고민을 해요. 애를 지금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가 원래 그 경마를 제외하고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도대체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답답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안 두고 왜 외국에 사나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더욱더 그 답답함이 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마가 2주간 휴장이 들어갔어요. 강제 휴장이. 지금도 소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여기서도 사태가 좀 복잡해지면은 휴장도 아무래도 이제 마사회가 정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문제를 키울 것 같진 않아요. 이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손 좀 씻고 외출 시에 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 정도는 준비해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잘 좀 마무리 됐으면 하고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좀 건강하게 이 어려운 난국을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 일단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경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경마가 마무리되고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막주의 그 치열함은 조금 다르게, 조금 느슨함 속에 조교가 좀 시행이 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월초라고 해서 출전 수가 빠졌다거나 타이트함이 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과천의 주소 자체가 휴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래를 갈아 엎는다든가 대대적인 공사가 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날씨 변화에 따라서 주로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옵니다. 금요일 날 많지 않은 비지만 비가 조금씩 또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선행마와의 싸움이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일간 시행되는 22개 경주 중에 장거리 경주가 많지 않고 1400 이내 레이스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전개마들, 뒤에서 전개를 가진 마필들보다는 앞에서 움직임을 가진 마필들 위주의 배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준비했습니다. 6월 첫 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맞추고 제대로 맞추고 돈값 좀 하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지금부터 6월 6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경주 가장 주목되는 마필이 외곽 쪽의 10번마 불꽃 왕자예요. 이 마필이 지금 6전에 전적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7번째 경주인데, 일단
복귀로는 3월 29일 일요일 경주부터 복귀는 떴어요. 그때부터 이제 확실한 복귀 떴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자에서는 2월달, 1월달 요때 레이스부터 복귀가 떴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복귀는 바닥을 쳤지만 3월부터 복귀가 좀 나왔고요. 조교를 봤을 때는 3월 그때부터 변화가 오면서 4월 18일 그리고 직전에 5월 10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되고 있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마필이 조교의 상승 요인을 보면 거의 구보대 자세에서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중심 이동 자체가 뒤에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체형 자체가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주법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조교가 거듭이 되고 상승 요인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중심 이동 자체가 밸런스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이번 경주가 외곽에서 전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상승 요인을 봤을 때는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이에서는 뒤쪽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에서 뭔가 움직임을 세게 가지고 가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불꽃왕자 해서 이번에 7전째 이번에 첫 입상을 하고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불꽃왕자. 조교와 복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딱 그 정점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서 10번마 불꽃왕자 6월의 첫 번째 경마주간 첫 번째 서울 기중 경마일 그리고 1경주 바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10번마 불꽃왕자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6군의 편성, 그 해당 군에서 마필들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등급의 사이즈가 도대체 어디냐. 저는 보통 5개 정도로 나눕니다. 상, 중, 하.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 3개 군이고 저는 상, 중상, 중, 중하, 하. 요 정도로 5개 정도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6군의 하급, 뭐 중하급 정도 내지 하급. 그야말로 6군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여지가 많지 않은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주목되는 마필 9번마 스피드캠프. 지난번에 출주했을 때부터 주목이 들어갔던 마필이고요. 12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아직까지도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 9번마 스피드캠프인데 계속해서 복귀라든가 조교를 보면은 상승 요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 9번마 스피드캠프. 단거리라면 약간의 단계상의 미스가 나오면서 실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1400에서 6군의 하급의 경주라면은 결국 전체적인 단계에 따른 변수를 보기보다는 지금 마필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느냐 조교라든가 복귀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9번마 스피드캠프가 최근의 행보가 결국 이번 경주 6군의 최하급 정도의 경주에서는 놓고 갈 수 있는 마필. 좀 더 수준이 있는 경주였으면은 스피드캠프는 절대 못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마필을 뭐 본다고 해서 이거를 놓고 하느냐 아니면 뭐 후차권에 붙이느냐 아니면 살짝 걸치느냐 이런 거는 결국 편성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교가 잘 된 당나루가 조교가 덜 된 세강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교라는 건 부수적인 거거든요. 결국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 가지고 판단하는 게 경마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 9번마 스피드캠프 같은 경우는 결국 다 동일 조건이에요. 똥말들의 경주라면 그 외적인 부분 조교라든가 복귀라든가 이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노렸을 때 이번에 9번마 스피드캠프가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2경주는 9번마 스피드캠프 아마 많이 팔려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이 팔려 나오는 만큼의 기대치는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국내산 6등급의 레이스입니다. 저는 가끔 배당판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하급의 경주. 뭐냐면 이제 그 전의 경주에서 바닥. 그냥 바닥이 아니라 꼴찌 했던 마필이 그 다음 어떤 특정 레이스에서 갑자기 인기도가 확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실리는 경우는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일 평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정보라고 하는데 마방 측에서 자신이 있다. 근데 그 마방 측에서 자신하는 그 근거는 결국 조교예요. 대부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경마는 소스다. 결국은 때리는 놈이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조교가 안 돼 있고 마필이 개판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말을 마방에서 때릴 수는 없어요. 결국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느 시점의 타이밍을 잡고 때리느냐.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머리 싸움. 자, 1번마 네페르티티가 4월 11일 경주, 3월의 경주, 2월의 경주 전부 바닥이었어요. 인기도도 바닥, 결과도 바닥. 근데 직전에 출주했을 때요. 저는 조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거? 뭔데? 이거 확 바뀌었네? 근데 뚜껑을 딱 까는데 와, 배당판에서 바람 잡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의 무서움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근데 결국은 3착을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조교를 담당했던 준비를 했던 이 네페르티티라는 마필이 이번에 힘을 좀 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국은 조교빨로 바람을 잡았고 조교빨로 착수는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좀 뺐다. 근데 이번 주에 조교장의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타 그런 저기보다 강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어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초라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그런 것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조교 강도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많이 더운 상태에서 강도를 끌어올려 버리면은 확 올려버리면은 체중이 빠져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퍼티티 같은 경우는 체중 변화가 체상태가 워낙에 좋고 이런 마필이라 저는 그렇게 크게 강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방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강도는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혀 흠잡을 데 없을 정도의 네퍼티티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네퍼티티가 이번 경주 또다시 1번 게이트라면은, 자, 외곽 쪽에 49주에서 7번마 달콤한 주말이 나오긴 했는데 달콤한 주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철이라는 점, 두 번째 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완벽한 전개를 타고도 마지막에 힘겨운 2착을 왔다는 점. 그렇다고 봤을 땐 이것저것 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달콤한 주말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야겠고, 1번마 네페르티티가 직전에 대비해서 빠지기는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교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직전 경주 조교를 통해서 상승된 경주의 그런 평가를 이번에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1번마 네페르티티, 이건 직전에 3착이 결코 어부지리, 우연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보통 승부를 들어갈 때요, 다른 분들 다 빼고 다른 분들 얘기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다 싶은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든 보고 누구는 덜 보고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남들보다는 한 타임 빠르게, 아니면은 승부가 조씨가 좋았을 때도 가서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교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하다 보면 사정권엔 들어옵니다, 말들이. 근데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면 타이밍 싸움이에요. 누가 정확한 타이밍에 승부를 정확하게 때리느냐. 그 선택의 폭.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먼저 잡느냐, 한 달 뒤에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번 제4경주. 아직은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미완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났지만 조건을 맞추고 있는 마필들. 이게 한데 싹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판이 짜진 경주가 4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레이스가 먹을 게 있다. 아주 골 때리는 복귀가 나오는 마필이 있고, 제가 조교를 계속해서 추적 들어가면서 요걸 타이밍이 언제 잡을까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제가 어제 추마표가 뜨고 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내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은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요, 한따거리는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할 때 들어가는 게 그게 승부거든요. 이번 제4경주 일진화랑이 꼭대기 부진까지 올라왔어요. 57. 퍼펙트 클론이 마이너스 5kg 받고서 이빠이 팔려 나오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마체 자체가 완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 경주의 4번마 일진화랑과 외곽 11번마 퍼펙트 클론의 바닥, 이거는 무조건 먹을 게 있다. 이번 제4경주 한 타임 조금 빨리 갑니다. 현장에서 팔려나가는 바닥이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타임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번 제4경주를 토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갈게요. 1200m 구매산 5군의 경주예요. 이걸 이제 굉장히 쉽게 보면 선행마 두 마필이 있습니다. 2번마 보자루와 8번마 금수봉. 선임마가 또 하나 있죠. 1번마 카리스마 퀸. 카리스마 퀸은 직전 경주 이적 이후의 첫 번째 경주 대본계 맞습니다. 그 이전의 경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당시에 동수가 기승을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대본계 맞습니다. 해서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은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죠. 쉽게 보면 1번 말을 놓고 앞에 가는 두 마필, 한 놈은 버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경주입니다. 보자르가 버티든 금수봉이 버티든 이 중에 하나는 버틸 거 아니야. 요렇게 들어가는 게 쉽죠. 근데요, 저는 조금 역으로 보는 게, 이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비가 오고 있어. 두 마필 다 녹록지 않습니다. 2번마 보자르는요, 승훈이가 지금까지 5번의 기승을 했어요. 7번의 경주 중에서. 그 중에서 우승 1번, 준우승 3번. 개바닥을 한번 쳤던 경주가 1월 4일 경주였는데 당시에 체중이 17kg가 빠졌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체중 변화가 크게 나오면서 전혀 조시를 맞추지 못했다가 최근에 마필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상당히 크고요. 체형 자체가 이 1400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고전도 보이긴 하는데, 1200m 5군 18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5군까지는 거의 결대로 갑니다.
대부분의 18점 마필들 5군까지 올라오고 5군에 올라서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선행마가 많아요. 근데 요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가지고 연투를 치다가 4군에 딱 올라가잖아요. 바로 전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박대응 조교사의 마방의 운영 스타일이에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2군, 1군까지 가려면은 선행, 그건 단순 전개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 마필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5군까지 4군까지 치열하게 탁탁탁 올라가는 마필들이 4군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각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2번마 보자르, 물론 부중도 무겁고 외곽에 금수봉도 있고 내측에 카리스마 퀸이라고 하는 골때리는 놈도 있긴 한데 보자르는 여기까지는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인정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째 오경주, 2번마 보자르,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마필이 맞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경주예요. 1400m라는 거리의 특성, 그리고 출주마들의 약간 기복성, 더욱이 핸디캡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따른 경주력의 편차. 대표적으로 11번마 럭키하트가 직전 경주 제가 굉장히 세게 봤어요. 그래서 지난 경주 럭키하트와 그리핀의 고액 배당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약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전개에서 입상을 했다고 보지요. 근데 직전에는 1200이라는 단거리에서 52, 굉장히 가벼운 부장 51.5. 근데 보통 추임마라는 게 제가 부중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짧은 추임마예요. 그랬을 때 과연 1400이라는 거리에서 55라는 부중을 달고 외곽에서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반면에 10번마 조계산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착으로 올라온 마필이고, 그러니까 골 때리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건. 그렇게 되면은 14마리 출주에서는 결국은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하고, 앞에 가려면은 결국은 외곽 쪽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내측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2번마 샤인클로버가 내측에서 한번 흔들어내면서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51이라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이게 동수란 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동수의 선행은 그렇게 크게 믿음이 안 가요. 결국은 이번 경주는 출주하는 마필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가는 경주라는 거죠. 일단은 2번마 샤인클로버가 여러 가지 조건에 비해서는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1순위로 두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의 변화라든가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주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현장에서 약간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제 1순위로 2번마 샤인클로버, 최고 인기마가 머릿속에 쓰는 거, 세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레이스인 만큼, 더구나 이번 경주가 배당이 당일날 뭐 저배당으로 마무리됐던 고액 배당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6경주는 토요마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세다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면 되겠다. 조심스럽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피해갈 경주는 피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6경주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서서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자, 5번마 주얼리 파티, 7번마 수성 리더. 4월 5일 경주에서 나란히
동반 출주했고 나란히 입상을 해주면서 2.6배라고 하는 그야말로 바닥 초저배당으로 동반 입상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역시도 저배당입니다. 자, 두 마필 다 부담 중량이 빠진 상태라 좀 더 유리함이 있죠. 자, 근데 직전 경주의 복귀를 보면 두 마필 다 어느 정도는 바닥을 끊어낸 상태에서 이번에 승군전의 1400m에 붙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1번마 빛나는 새벽입니다. 이 말이 2014년도 5월달에 데뷔를 했어요. 5월달에 첫 번째 입상이 나오면서 5, 6, 7 두 번 나온 경주까지 따져서 7월까지 연속 입상 4연속 입상으로 고속으로 4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1년을 넘게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올라와서 6월 경주니까 정말 딱 1년 동안을 4군에서 졸라 헤매고 있는 마필이고요. 3월달에 뛰고 나서 지금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 1번마 빛나는 새벽. 최근에 계속해서 외산마에 던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직전 1300m도 아쉬움을 남겼고 그 이전에 1000m 경주에서는 강도가 강했고 악재가 있었죠.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간. 근데 11주 오히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쉬면서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출전 두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1번 게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내측에 붙여놓고 뭔가 작전의 용이함을 가질 수 있는 마필,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빛나는 새벽. 상혁이가 지금 오랜만에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호흡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전 3월 21일 출주되는 수요일, 목요일 가장 중요한 조교 때 조교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날 거품만 가졌던 그런 마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의 경주력을 보인 상태라면 56, 다소 무겁긴 하지만 결국 5번마 주얼리 파티와 수석 리더가 1차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약간 좀 꺾여 나가고 있는 그 기세라면 저는 충분히 개살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출주고요. 저는 이번 제 8경주를 한 번 더 두 번째 승부처로 한번 때려 넣고 싶어요. 위즈 히어로가 지난번에 이빠이 팔렸을 때 제가 현장에서 골드올릭의 그레이드 캡틴 이 23.3배당의 승부를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위즈 히어로는 약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약점이 교정이 될 수는 있는데 교정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1700 장거리 경주라면 위즈 히어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확 퍼졌어요.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그냥 쫙쫙 뽑았는데 굉장히 좀 다지면서 가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최근의 전개하고는 조금 다른 전개를 타겠다. 이게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인다는 거죠. 대가리 세우죠. 7번마 야우션샤인.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막말로에게서 능력, 전개, 전적 다 떼고요. 막말로에서 계급장 다 떼고요. 조교만 딱 보면요. 야우션샤인은 무조건 때리는 거죠. 해서 저는 이번째 8경주 7번마 야오션샤인을 놓고 저는 두 번째 승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즈 히어로에 때리는 막권이 아니죠. 7번마 야오션샤인 능력, 전적 뭐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과정 막말 한마디로 계급장 다 떼고 훈련 상황만 보면 딱 한 방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밀어넣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그 8번마 블랙 트레이너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약간 마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작전마의 느낌이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4월 12일 경주의 전개와 그리고 직전 경주의 전개, 그리고 두 번의 경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4월 11일 날 때 상태보다 오히려 5월 17일 때 상태가 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4월 때보다 5월이 좋았으면 4월에 입상을 했으면 5월에도 입상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편성이었습니다. 4월 17일 경주에서는 빅2 원더드리머,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스가 늘어질 만한 전개 요인을 가진 상태에서 약간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전개를 타고 들어온 마필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이아걸, 슈퍼가디언,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내는 마필들이 그대로 버텼어요. 말은 더 좋아졌지만 빠른 전개에서 1200m 앞에서 그대로 버텼기 때문에 똑같은 전개에 더욱더 힘이 있는 주력을 보였지만 결국 입상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근데 이번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편성을 냉정하게 보자고요. 4월 12일, 5월 17일, 그리고 6월 6일. 이 세 개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편성은 저는 이런 레이스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더 좋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가장 세게 봐야죠. 그쵸? 8번마 블랙트레이는 직전에 말의 그런 조교라든가 이런 걸 진 게 아니에요. 전개와 편성에 진 겁니다. 이번에는 그 전개와 편성이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리해졌다는 거죠. 유리해졌기 때문에 말이 더 좋아졌다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8두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단촐한 경주지만 단촐하기 때문에 다 던지죠. 단촐하기 때문에 치열하죠. 해서 대가리 한 놈만 제대로 딱 잡고 들어가면 승부가 된다. 이 판단 속에 저는 승부를 합니다. 이번 10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저는 3번마 슈거 빅터리가 아마 이빠이팔에 나올 겁니다. 이거를 배팅권에 가져간다, 뭐 때린다, 그랬다면은 제가 승부를 할 이유가 없죠. 덜 보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10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당일날 아마 슈거 빅토리가 아마 이빠이팔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때리는 막권으로도 돈을 좀 만들 수 있고, 날리는 막권, 일명 뭐 지우개 막권, 날려주는 막권, 그것까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날려 막권과 때려 막권, 두 가지 돈 좀 되게 싹 다 한번 씹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고요. 10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간 경주입니다.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천적, 소통시대, 편성 봐갖고는 뭐 엄청 세게 보는 게 맞죠. 저는 역시나 10경주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들어갑니다. 때려막건과 날려막건이 분명합니다. 소통시대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 9일의 경주가 제가 왕성을 놓고 승부를 조졌던 경주입니다. 번개용사. 왕성의 번개용사가 38.7배당이었는데 이거 아주 짜릿하게 잡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번개용사의 문세영이를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아무튼 짜릿했어요. 왕성 놓고 A급 승부 들어갔습니다. A급 승부 들어가서 아주 큰 배당 제대로 잡았던 경주였는데, 소통시대는
지금 계속 꺾이는 상태예요. 계속 꺾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불안하다. 천적? 제가 뭐 현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주 10일 경주는 날려맞건과 때려맞건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0일 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인 10경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한 번의 승부를 때리는 경주로 들어갑니다. 좀 세게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욕심을 좀 내볼 만하다. 메인급으로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면 이제 가장 궁금한 마필이 11번마 가문의 축제가 승문전에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건데 일단 마피 자체에 대한 조교 때 모습을 딱 보면 그 말씀만 드리면은 말은 조교 그러니까 최종 출주 때 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세게 말씀드렸을 때보다 저는 더 상승이라고 봐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요. 굉장히 좋은 상태고 편성을 보면 1번마 진격의 여왕, 4번마 쾌속 질풍, 사청자 앞에서 좀 흔들 마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문의 축제가 목요일날 세영이가 발주조교 하는 때 그 반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걸 봤을 때는 11번마 가문의 축제는 뭐 저는 된다고 봅니다. 또 된다고 봐요. 또 되는 거다. 그래서 11번마 가문의 축제는 의심 없이 그냥 저는 밀어붙이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2경주 세영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2개의 경주를 전부 마무리를 대봤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게 메르스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선해요. 저도 뭐 경마를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건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5명, 6명 오늘도 하면 죽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네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죠. 뭐 정보 믿을 수 없잖아요. 이 나라가 뭐 어제 그 제가 여담으로 자료를 가지러 나오다 보니까 옆에 그 향후회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제한군이나 뭐 이런 게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가슴에 썩 와닿지 않더라고요. 과연 나라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는가? 6월의 첫 번째 서울경마 기준 6월 6일 토경마 공교롭게 또 현충일이에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치열하게 싸워서 기필코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